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하이쿠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마쓰오 바쇼의 삼행시 오래된 연못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선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본래 면목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죠. 본래 면목, 본래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견성을 해야만 알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견성을 하려면 이 본래 면목을 알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본다, 참된 나의 본성을 알고 볼 수 있다, 그 순간을 맛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거든요. 견성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참된 본성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쓰오 바쇼의 이 오래된 연못이라고 하는 이 삼행시가 이 마음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훌륭한 시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쓰오 바쇼는 1644년, 그러니까 17세기 경에 태어나서 37세에 이 삼행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랜 참선과 그 고전에 대한 탐독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작은 암자를 짓고 37살에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삼행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아무래도 이 시가 참선과의 관련 속에서 또 수행 과정을 통해서 지어진 시다 보니까 선시로서 접근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참선과 견성, 그리고 본래 면목이라는 관점에서 이 삼행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쿠라고 하는 이 시의 전통은 일본 에도 시대에 17세기, 8세기에 걸쳐서 유행했던 굉장히 그 짧은 형식 속에 여운 있고 압축미 있는 내용을 한껏 잘 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쪽으로 보면은 시조보다는 한참 뒤에 나온 것이죠. 시조의 삼행시는 고려말 선초, 조선초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에도 시대에 나온 이 하이쿠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하이쿠가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그 참선 수행이라든가 우리 마음의 본성을 한껏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 형식과 그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 역할을 일본의 마쓰오 바쇼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마쓰오 바쇼의 그 참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노트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만큼 짧은 시거든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뛰어든다. 첨벙하는 물소리. 다시 한번요.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뛰어든다. 첨벙하는 물소리. 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음절로 치자면 5, 7, 5 형식에 꼭 자수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5글자, 7글자, 5글자 이런 정도로 삼행으로 된 시예요. 근데 이게 본래 면목을 찾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짧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 본래 면목을 찾고 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나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조용한 연못이 나옵니다. 이 조용한 연못은 오래된 연못이기도 하고 아주 고요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고요하고 오래된 연못이라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본래 면목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본성은 바로 이 오래된 고요한 연못처럼 어떤 오염되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 고요하게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오래된 연못도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번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하나의 흑원과도 같은 공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광활한 의식을 지닌 의식의 공간이죠. 그 물들지 않는 어떤 순수한 세계, 어떤 선도 악도 아니고 십이 분별에 휩싸이지 않은 어떤 감정과 생각과 욕구 같은 것으로 막 얼룩지지 않은 어떤 본래 마음의 바탕자리, 우리 본래의 마음 바탕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요. 공간으로 치자면은 광활한 우주 전체에 펼쳐져 있는 공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하자면은 영화의 스크린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영화의 영상들은 온갖 자극적이고 날카롭고 폭력적이고 어떤 사랑의 장면도 연출이 되지만 그 영상의 화면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것이 나타났던 본 바탕으로서 스크린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마치 거울처럼 거울에 많은 것들이 비추지만 거울을 만져보면 그 안에 비치는 것들은 다 그림자들이죠. 거울만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울로 치자면 광대한 거울이고 고요한 오래된 연못이라면 굉장히 고요하고 오래된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린과 같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말이죠. 그래서 일평생 돌고 돌았으나 한 발자국도 움직인 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평생을 돌고 돌았지만 또는 찾아 헤맸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인 바가 없다. 이게 뭘까요? 본래 그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에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 보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죠. 한 발자국도 나가지도 물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간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생을 정리할 때는 본래 그 자리에 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본래 그 자리, 마음의 바탕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치자면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오래된 연못으로서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뭐 허공에 새가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구름이 지나가도 잠깐 일어나는 것이지, 허공 그 자체는 끄떡없이 본래 그렇게 여여하고 적적하고 부동해 움직이지 않는, 물론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본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의 자리다. 그것이 바로 마스오바시오가 읊었던 오래된 연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래된 연못에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개구리 한 마리가 일순간 뛰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첨벙하는 물소리가 들리죠.
날카로운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를 찢을 정도로. 물론 작은 소리지만 그것이 의식에 들어오는 순간 날카로운 소리로서 우주를 울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의 두 번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래 면목은 본래 적적하고 고요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움직이지 않는 본래 그 자리이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된 연못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요하지만 언제나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또 어떤 물고기들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오래된 연못에는 어떤 우수수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는 늘 그대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요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는 뜻이에요. 늘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구리가 뛰어들어서 첨벙하는 물소리가 들림을 날카롭게 알아차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면목의 두 번째 특징은 그냥 배경으로서 마음 바탕자리만 여여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결의 일렁임이 있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감정과 욕구와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날카롭게 깨어서 알아차림하는 의식이 있는 것. 이것이 본래 면목의 두 번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본래 면목을 본래 적적의 세계, 부동의 세계, 여여한 세계, 처음도 끝도 없는 본래 그 자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면목이라는 그 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성성하게 생생하게 깨어서 알아차림의 의식으로 지켜보는 자리가 본래 면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은 오래된 연못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도 있는 것이고 고요한 자리죠. 그러나 깨어서 날카롭게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알아차림하고 예리하게 느끼고 깨어있는 의식, 바로 그것이 본래 면목의 두 번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본래 면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래 면목을 우리가 찾고 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방법은 바로 이 마스오 바쇼의 오래된 연못이라는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연못과 같은 본래 그 자리에 고요한 상태로 본래 내가 있었음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나는 오래된 연못,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본래 물들지 않는 오래된 연못의 고요한 상태로서의 나의 의식 상태가, 오염되지 않는 의식 상태가 본래 나에게 갖춰져 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의 본바탕이다.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냥 비춰주는 거울과 같고 그냥 모든 것을 허용하는 허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순간순간 자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래된 연못이라고 하는 마음의 바탕자리를 한없이 크게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을, 의식을 공간화해서 하늘처럼 넓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부분에 불과하지만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는 전체의 공간으로 광활하게 의식을 펼쳐서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광활한 의식의 공간으로 나는 물들지 않은 오래된 연못과 같은 것이다. 나의 그것이 본래 성품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그렇게 깨어나는 의식으로, 의식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고요. 견성하고 본래 면목을 찾는 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의식 공간에 뭔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래된 연못에 낙엽이 지고 바람이 불고 뭔가가 떨어지고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이 광활한 의식 공간에 뭔가가 찾아옵니다. 손님처럼. 그걸 우리가 객진 번뇌라고 하는데요. 나그네의 번뇌와 같은 것들이 찾아오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알아차리고 몸의 느낌으로 돌아오든가, 그걸 딱 알아차리고 몸의 느낌으로 돌아와서 이 몸의 느낌을 관찰하든가, 또는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이 여기 있음을 느끼든가, 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은 나에게 이런 감정이 나의 맑은 순수 마음의 본래 바탕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비가 떨어지듯이 오래된 연못에 순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한 생각, 하나의 감정, 하나의 욕구를 날카로운 의식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호흡을 할 때 또 몸의 감각 느낌에 머물러서 관찰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부분의 대상적 경험이에요. 호흡, 신체 감각, 감정, 생각, 욕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부분의 대상들을 경험할 때 나의 광활한 오래된 연못이라는 이 광활한 오염되지 않은 의식의 공간에 어떤 것이 들어왔다라고 순간순간 날카롭게 알아차림하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연습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하셔야만이 몸에 체득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오염되지 않은 광활한 공간으로서 내 의식이 펼쳐져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볼 때도 광활한 하늘과 이 세계 공간이 나를 순수하게 보고 있고, 나 또한 그 대상을 오염되지 않게 맑은 바탕의 마음으로 보고 있다. 서로 비추고 있다. 모든 것이 내 의식의 공간으로 펼쳐져 있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순간순간 호흡할 때 신체 감각을 느끼는 연습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 대상들을 날카롭게 알아차림한 연습을, 이제 보이는 것들, 몸의 감각 느낌, 호흡,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가 딱 뛰어들 때 첨벙하는 물소리에 날카롭게 알아차림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개구리가 첨벙하는 물소리가 날 때서야 비로소 오래된 연못의 고요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건 하나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속에서 본래 고요함을 알아차리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고요함 속에서도 어떤 작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깨어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래 고요한 가운데 작은 일렁임, 그 부분적인 작은 일렁임 속에서 본래 고요함, 이 두 개를 함께 포괄하는 것이 본래 면목의 그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을 찾아서 견성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소 바시오의 삼행시, 오래된 연못, 그곳에 개구리 한 마리 뛰어든다, 첨벙하는 물소리, 이 삼행시가 바로 본래 면목으로서의 우리의 참된 본성을 적절하게 잘 표현해낸 시다. 이 점으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삼행시를 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소 바시오의 삼행시를 좀 흉내내서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댓글로 뭐 제가 많이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삼행시를 지어서 올려주시면은 함께 감상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으실 때는 뭐 5, 7, 5, 5음절, 7음절, 5음절 이렇게 꼭 안 갖추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그런 최소한 압축을 시켜서 짓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나만의 하이쿠 쓰기, 글짓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대상을 포착을 하는 겁니다. 고요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어떤 동작, 어떤 모습, 그리고 계절, 가을에, 뭐 여름에, 어떤 대상, 어떤 모습, 동작.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뭐 나나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독자들보다도 내가 먼저 흐느끼거나 막 감정에 빠져버리면 독자들이 느낄 여유를 주지 않거든요. 마치 훌륭한 가수가 너무 흐느끼지 않듯이.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이쿠, 꼭 하이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삼행시를 지어서 댓글로 한번 올려주시면은 서로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고 관리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이 마쓰오 바시오가 지은 뭐 다른 작품도 제가 잠깐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뭐 이런 시도 있어요. 가진 것 하나 나의 생은 가벼운 조롱박. 다시 한번. 가진 것 하나 나의 생은 가벼운 조롱박. 뭐 이런 시도 있고요. 여행길에 병들어 꿈은 시든 들판을 헤맨다. 마쓰오 바시오의 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행길에 병들어 꿈은 시든 들판을 헤맨다. 아주 짤막하죠. 자기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자기의 현재 상황, 자기가 현재 본 거, 어떤 동작, 모습들을 짤막하게 대상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림의 의식을 깨우는데 매우 좋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딱 보는 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좀 거리를 두고 그 대상을 좀 객관화해서 보고 있는 나의 바탕자리로서, 나의 본래 면목으로서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그리고 짤막하게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현존에 있음을 느끼고 어떤 생각과 감정 욕구에 흠뻑 빠지지 않도록 떨어져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래된 연못으로서 나의 본래 면목을 찾는 길이고요. 또 부분적인 경험 대상들을 주시하면서 의식을 일깨우는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